네, 교도소 수용자가 자꾸만 늘면서 교도소가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한 수용자가 너무 좁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서 팀장, 그러니까 어떤 소송을 낸 거예요? 실제로 11년 동안 감방 생활을 경험해본 네.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 A씨는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혐의로 구치소, 교도소 등등에서 복역을 했는데요. 실제로 자기가 지냈던 교도소가 너무 협소한 공간에 과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자신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러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손해를 낸 건데요. 실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교도소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못 미쳤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 이런 소송을 벌이게 된 거죠. 네. 변호사님, 저는 사실 이런 소송을 처음 보는데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런 네.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교도소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많이 하고요. 소송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그게 이제 제4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면 이게 호텔 같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일정 부분 좀 이제 네. 그 자유도 박탈되고 어려움이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1인당 그 수용 거실이라는 게 여기에서 취침도 하고 용변도 보고 다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 다 영위되는 공간이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면 이제 그 헌법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인가 이걸 기준을 봤을 때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라든가 몸피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1인당 그 면적이 2제곱미터 그 미달하면 이 부분은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재판부는 이렇게 생각해서요. 2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그 위법한 과밀 수용으로 인해서 기본 생활이 침해됐으니까 이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청구하는 만큼 준 건 아니고요. 1인당 400만 원인데 우리가 사실 그 원래는 홍거방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처음에 들어가서 CCTV가 있는 독거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해서 좀 독거방을 하는데 그렇게 전직 대통령과 같은 독거방 말고 일반인들은 독거방이 그 6.5제곱미터, 1.9평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화장실을 빼면 이게 화장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형 방이 3에서 5인용인데 이 3에서 5인용도 8.9제곱미터여서 화장실을 제외하면 6제곱미터죠. 5명이 6제곱미터를 쓰니까 사실상 법원에서 얘기하는 2제곱미터가 안 되고 1제곱미터 조금 넘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이렇게 똑바로 못 누워요. 그렇군요. 네, 좀 똑바로 못 쪼그려 누고 약간 누워야겠네요. 이렇게 옆으로 네. 이렇게 누워야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청구했는데 400만 원만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도소 너무 좁다, 못 살겠다 이런 소송이 의외로 빈번하다면서요. 그래서 말이야 아무리 뭐 교도소에서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해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걸 이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2016년 12월에도 구치소의 그 공간이 너무 좁다, 팔다리조차도 못 벗는다.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 씨인데요. 열흘간 이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었는데 구치소 내부가 보니까 1.06제곱미터, 약 0.3평, 1인당 말이죠. 그래서 팔다리도 못 벗는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맞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5년 내지 7년 안에 적어도 2.58제곱미터. 0.8평입니다. 0.8평. 예,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어요. 넓히라고. 그런데 또 이것이 뭐 제대로 뭐 더 안 되고 그러다가 2017년 8월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위자료 소송을 냈어요. 아까 헌법 소원이고요. 국가를 상대로. 1심에서 이 사람이 패소했습니다만은 부산 고등법원에서 이 2명이 낸 소송에 대해서 그 승소 판결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2제곱미터 이하에서 생활을 하면은 그거는 위자료를 줘야 된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1인 한 사람한테는 150만 원, 한 사람한테는 300만 원을 이렇게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넓은 곳에 생활하게 두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수용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네. 실제 수감하는 사람의 인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빽빽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은 47,900명 정도인데요. 네. 네. 실제 지금 수용하고 있는 수용자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넘치는군요. 그러니까 수용률이 거의 114% 정도니까 결국에는 넘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이 6명이 사용해야 하는 홍거실에 정원의 2배가 넘는 13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또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한 그런 시설 건립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팀장님, 근데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 자체가 누군가의 인권을 훼손하거나 빼앗아서 수감돼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교도소 좀 넓게 쓰게 해달라, 너무 좁아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뻔뻔한 건 있죠. 지금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좀 틀릴 거예요. 구치소 알다시피 미교수고 교도소는 이제 걔가 기교수인데 일단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니까 이런 말 하는 건 정당합니다. 정당하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한 대로 작은 방보다는 큰 방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야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도 있어요. 네. 경제범도 있어요. 지능범도 있는데 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까지 넓은데 당연히 교도소 가면 고생해야 되고 좁아야 되는데 저까지 수용 안 하냐. 대한민국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도 그 기준은 지키기 위해서 교도소를 넓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조금 약간 억울한 얘기 들으시면 시청자들이 화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인권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소자를 하더라도 우리 교도소는 교도 행정은 좀 더 예산을 받아서 네. 넓혀주고 거기서 교화를 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 실제로, 같은 경우는 네. 이 경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기본적으로 수용자 수가 늘어나면 그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게 또 이런 소송이 2018년에 이 사람이 2018년까지 이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소송을 해서 400만 원 받아간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는 적폐 사건 수사를 하면서 과밀화가 되게 더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 더 늘어났어요, 사실은. 진짜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속 안 돼야 되는 사람도 구속이 되니까 이게 과밀화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세금이 이게 투입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과밀화 그 비율이 올라가면 교정시설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가석방이나 사면이나 이런 걸로 해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우선이냐 아니면 세금은 놔두고 일정 부분 투입 비용을 정해놓고 이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구속을 계속 장기화하는 네. 게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석방이나 사면을 좀 그렇군요. 더 늘려야 되냐 이건 좀 네.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장 세금을 많이 걷거나 혹은 교도소를 넓히는 것보다는 뭔가 사회적 논의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